창 너머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무성하던 잎들이 하나둘 빛을 잃고 이윽고 바람 한 줄기의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서재 한쪽에 고요히 앉아 붓을 들지도 책장을 넘기지도 않은 채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진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늘 익숙한 풍경이었으나 어느 해부턴가 그 장면이 마음에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는 잎이 질 때를 스스로 압니다. 억지로 붙들지도 미리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때가 이르면 가만히 손을 놓을 뿐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나무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물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왜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나이가 드는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며 벌이 아니며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늙어감 앞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에 움찔하고 기억이 흐려지는 것에 서글퍼하며 한때 가득하던 어떤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하염없이 들여다봅니다. 정약용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랜 유배 생활을 거치며 몸은 쇠하였고 한때의 날카로운 기계도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뎌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사유를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낙엽 한 잎이 땅에 닿는 것처럼 천천히 담담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물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늙어감이란 정녕 잃어가는 것이기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삶이 비로소 익어가는 시간인 것입니까? 느티나무의 잎이 또 한 장 떨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머무르는 집 다산의 사유당입니다. 잠시 하던 생각을 내려놓고 천천히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사유당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을 눌러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을 때 조용히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주시는 것 자체가 이 작은 서재를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한 박자가 더 걸렸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세수를 마친 뒤 대야의 고인 물 위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물결이 잦아들자 낯선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눈가에 깊이 팬 주름, 한때 검던 머리카락 사이로 성긴 흰 가닥들, 볼 위로 내려앉은 살갗의 무게. 그는 그 얼굴을 한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으나 마음 한쪽에서는 어딘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기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은 다만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 위로도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늙어감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스며들어 있다가 어느 고요한 아침에 문득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소리 없이 다가와 고인 물 위에 제 이름을 써두고 가는 것. 정약용은 내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 위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의 마음 속에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던 무렵 그의 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밤새 글을 읽어도 눈이 피로하지 않았고 먼 길을 걸어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만 같던 시절. 세상이 넓어 보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뚜렷하게 느껴지던 때. 그러나 지금 물 위에 비친 자신은 그때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흘러간 것입니까? 세월이라 부르기엔 너무 많은 것이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기력이, 날카로움이, 어떤 뜨거운 것이 조금씩 식어간 자리에 남은 것은 그저 고요하고 무거운 피로뿐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강을 바라보며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나 마음이 그것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사실 앞에서 생겨나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쓸쓸함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던 정약용이 천천히 대야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쇠함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사람의 몸도 제 계절을 따를 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쇠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것입니다. 몸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연이 정해놓은 순서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마음마저 함께 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느려진다 하여 마음까지 느려질 필요는 없으며 눈이 흐려진다 하여 마음의 눈까지 흐려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긴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몸의 쇠함을 탓하지 말 것. 다만 마음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 것. 그는 다시 대야 위의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쇠락이 아니라 견뎌온 시간의 무늬로. 아직 아침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약용은 서재에 앉아 옛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넘기는 감각은 여전했으나 눈이 글자를 따라가는 속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쪽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고 읽은 내용이 곧바로 흐릿해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는 문득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이 물음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에게 쓸모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혹은 타인에게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아직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물음 앞에서 정약용의 마음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쓸모란 참으로 기이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쓸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쓸모는 본디 없는 것인데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 붙이고 그것이 곧 자신인 양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마치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그의 가슴 안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글을 썼고 제도를 구상했고 백성을 위한 방책을 고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손이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쓸모와 가치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습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불안. 그 습관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느려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깊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 지금, 나의 가치도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닌가? 그는 그 생각의 뿌리를 조용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평생을 실천과 실용의 정신으로 살아온 그였기에 행함이 곧 존재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아주 작은 틈처럼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서재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멀리 들판이 보였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의 밭이었습니다. 이삭은 이미 거두어졌고 남은 것은 텅 빈 흙과 마른 그루터기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밭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 밭을 보십시오. 그가 혼잣말처럼 그러나 누군가에게 들려주듯 말했습니다. 봄에는 씨를 품었고 여름에는 열매를 키웠으며 가을에는 그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지금 저 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밭은 이제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닙니다. 밭이 열매를 다 내어준 뒤에도 밭은 여전히 밭입니다. 비어있으되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어있기에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이며 쉬기에 다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쓸모의 형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젊은 날의 쓸모가 짓고 세우고 이루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쓸모는 비우고 쉬고 고요히 존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밭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란 무엇을 하느냐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자신의 무게를 갖습니다. 추수 뒤의 밭이 여전히 밭이듯 내어줄 것을 다 내어준 뒤의 사람도 여전히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들판 위로 저녁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그루터기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비어있는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불을 여미고 누워 있었으나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마음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밤이면 빠져나간 것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또렷하던 기억력이 그리웠습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또렷이 새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읽은 것이 저녁에 이미 흐릿합니다. 손끝의 감각도 달라졌습니다. 붓을 쥐면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글씨는 예전에 그 단정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그러했습니다. 먼 길을 걸으면 무릎이 시렸고 찬바람을 맞으면 기침이 쉬이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아무렇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빠져나갈 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지나가고 어느 날 문득 손을 뻗었을 때 비로소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 늙어감이 가져가는 것들은 그렇게 발소리 없이 떠나갔습니다. 정약용은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빈자리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습니다. 기억력, 체력, 시력, 한때의 날카로운 집중력.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글을 쓸 수 있었고 생각을 다듬을 수 있었으며 긴 유배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가 조금씩 허물어져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함을 머리로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듯 사람의 기력도 쓰러지는 것이며 그것을 붙잡으려는 것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손을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미련이었습니다. 미련이란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때의 자신을, 한때의 능력을, 한때의 온전함을 사랑했기에 놓지 못하는 것. 그 사랑이 고통의 형태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고통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그 미련의 무게를 고요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열었습니다. 젖은 흙 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서재 앞 작은 개울이 빗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졸졸 흐르던 개울이 오늘은 제법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물소리를 듣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맑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움켜진 물은 썩는 법입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해도 한 곳에 가두어 두면 이내 탁해지고 냄새가 나며 결국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지나간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 해도 마음은 탁해집니다. 미련은 한때의 사랑이지만 흘려보내지 못한 사랑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되 붙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때의 자신을 고마워하되 그 자리에 머물러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자리에 두고 마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흘러오는 것. 정약용은 개울의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펴는 일은 아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손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한 걸음은 내디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비는 그치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 밤만큼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멈추었고 벌레 소리도 잠잠했습니다.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시간. 정약용은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그를 놓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지 않은 채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낯선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초조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평화. 그 말이 떠올랐을 때 정약용은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평화롭다니. 무언가를 이루어야, 무언가를 채워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여겨온 그에게 이 텅 빈 시간 속의 평화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새벽,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 고요가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재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여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의 빛이라 부르기엔 너무 희미하고 어둠이라 부르기엔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고 있는 시간. 그는 그 경계의 시간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움이란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그는 비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력이 비워지고, 기억이 비워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것. 그것은 줄곧 상실로만 여겨졌습니다. 채워야 할 것이 빠져나간 자리, 메워야 할 빈 구멍. 그러나 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 그 빈자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빈 그릇이 물을 담을 수 있듯 빈 마음은 고요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았기에 오히려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바람 소리, 새벽의 냄새, 숨결의 온기, 살아있다는 감각. 그것들은 가득 찬 마음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워져야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움은 또 다른 형태의 충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깨달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흘러가도록 두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비어있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는 것. 비어있기에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 여명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엷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서재 마루 끝에 앉아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하늘은 어떤 색으로도 이름 붙이기 어려운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붉지도, 푸르지도, 노랗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이 섞이기 전의 고요한 빛. 그는 그 빛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 함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학문을 더 쌓는 것도, 수양을 더 보태는 것도 닦음의 본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다 함은 고요히 두는 것입니다. 물이 가라앉으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을 고요히 두면 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학자 정약용답지 않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던 그가 가만히 두는 것을 이야기하다니. 그러나 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평생을 행함으로 살아온 사람이기에 비로소 멈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채우기만 했던 사람만이 비움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불안도, 미련도, 쓸모에 대한 집착도.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더 이상 물 위에 떠서 시야를 흐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물 아래 자신의 본래 모습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운 만큼 맑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뜬 뒤 정약용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오랜만의 산책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서재 뒤편의 작은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습니다. 예전처럼 성큼성큼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는 감각을 느끼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느리게 걸으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 한 송이.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름 모를 꽃이었으나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가을의 바람. 그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정약용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 그것뿐이었습니다. 말로 표현되기 전의 감탄. 이름 붙이기 전의 기쁨. 바람 한 줄기가 이렇게 깊이 느껴진 것이 얼마만인지 그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뒤 그는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차깊이 뜨거운 물 속에서 천천히 풀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찻잔을 감싸 쥔 양손에 전해지는 온기. 입술에 닿는 차의 따스함. 목을 타고 내려가는 부드러운 쓴맛.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오늘따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약용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보이지 않던 꽃이었고 급히 마실 때는 느끼지 못하던 온기였습니다. 느려진 것이 어쩌면 잃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서재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 햇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빛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온기를 느끼며 남은 시간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은 시간. 그 말은 언제부턴가 그에게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 함은 곧 부족한 시간이며 끝나가는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은 늘 그의 마음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산책 이후 그 말의 빛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이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아직 차의 온기를 손으로 감싸 쥘 수 있는 시간. 아직 아침 햇살이 무릎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그 모든 아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히 여길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남은 시간을 빛처럼 여겨왔습니다. 갚아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 남은 시간 앞에서 늘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릎 위의 햇살을 느끼며 정약용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빚이 아니라 선물이 아닌가. 받았으니 감사할 것이며 있으니 기뻐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물의 한가운데가 아닌가.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눈꺼풀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서재 앞마당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의 해는 빨리 졌습니다. 여름에 비하면 하루가 짧았고 빛이 사라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는 해가 오늘은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잎은 대부분 떨어졌으나 가지 끝에 감 서너 개가 아직 매달려 있었습니다. 붉게 익은 감. 그것은 잎이 다 진 뒤에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열매였습니다.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필 때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피어있는 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떨어질 줄 알기에 피어있는 이 순간이 빛나는 것이며 끝이 있기에 지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남은 계절이 짧다 하여 슬퍼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짧기에 한순간 한순간이 더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을 이 아침 산책의 기쁨을, 차 한 잔의 따뜻함을, 해질녘 하늘의 아름다움을 유한하기에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잘 익은 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전해지는 가을의 무게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다시 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빛, 같은 물. 물 위에 비친 얼굴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이 깊었고 흰 머리카락은 그대로였으며 살갗의 무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 이 물 앞에서 그는 멈칫했었습니다. 낯선 얼굴에 놀랐고 젊은 날과의 거리에 쓸쓸해했습니다. 이것이 나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같은 물 앞에서 같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것이 나인가? 그리고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주름 하나하나는 견뎌온 세월의 자국이며 긴 머리카락은 고민하고 사유한 시간의 흔적이며 느려진 몸은 그만큼 오래 걸어온 길의 증거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물 위에 비친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약용은 서재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늦가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은 더 많이 떨어져 있었고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헐벗은 가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감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늙으니 아무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늙어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 쇠락을 인정하면서도 그 쇠락 속에 담긴 깊이를 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 수양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수양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을 쌓고 덕을 닦고 실천을 더하는 것.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수양은 필요했고 그 시절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양은 달랐습니다. 지금의 수양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미련을 내려놓고 쓸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를 드리는 것. 채움의 수양에서 비움의 수양으로. 그것이 나이 들미 가져다주는 마지막 공부였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그 공부의 첫 장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리는 날이 있을 것이고 미련이 찾아오는 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은 알게 되었습니다.
늙어감이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며 삶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마침내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서재에 촛불을 하나 켜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드는 붓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고요해지는 것은 삶이 비로소 익은 것이다. 글씨는 예전만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획이 조금 흔들렸고 간격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입니다. 흔들리는 손으로 쓴,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쓴 글자입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는 이제 거의 모든 잎을 내려놓았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모습이 그러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고 잎이 없기에 오히려 그 형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잎으로 가려져 있던 나무의 본 모습이 비로소 보이는 계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남아 작은 빛으로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가을의 별은 여름 별보다 적었으나 그만큼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며칠간의 사유가 마음속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 마주한 쇠락의 얼굴, 쓸모라는 이름의 집착, 미련이라는 고통의 무게, 고요 속에서 발견한 비움의 충만, 느린 걸음 속에서 만난 작은 기쁨들, 그리고 마침내 늙어감을 또 하나의 수양으로 받아들인 저녁.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어 지금 이 자리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은 작았으나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으나 다시 곧게 섰습니다. 지는 것도 하나의 피어남이었습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잎을 내려놓는 것은 다음 봄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이 가을을 온전히 살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남은 힘으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 밖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대신 안으로 깊이 익어가는 것. 늙어감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줄어들지만 안으로 자라는 것은 깊어지는 시간. 꽃이 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히듯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라는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 정약용은 천천히 일어나 촛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숨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서재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충분히 밝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정약용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나이 드신 그대에게 묻습니다. 늙어감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고요히 앉아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오래 익은 것들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서재의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느티나무의 마지막 잎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밤은 깊었으나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충분했습니다.